토트넘 구단과 벤탄크루의 바람과는 달리 인종차별적 발언이 계속 퍼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니시우스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도 화제가 되고 있다. 벤탄크루가 손흥민을 향해 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에 대한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 축구계가 사소한 인종차별 행위조차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처음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 구단은 이 사건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단 한 건의 성명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토트넘은 유로 2024 컵 아메리카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소식만 올리고 있다. 팬들은 댓글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심지어 구단 측에서 일부 댓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벤탄크루는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사과문만 올렸을 뿐 고씨를 직접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소니라는 일본 전자회사 이름을 소니로 쓴 게 의도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과문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사라졌고 손씨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명백한 실수였다면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나는 벤탄크루라면 당장 사과해야 한다. 결국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 구단이 벤탄크루가 한국 팬들의 분노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다룰 의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3차례나 성명을 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구단 차원에서는 사과나 조사 등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댓글까지 삭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상황을 축소, 무시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 팬들과 일부 토트넘 팬들은 구단 공식 SNS에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 투어를 포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트넘은 7월 말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많은 한국 팬들은 이미 벤탄크루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 없이는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 축구 팬들은 명백히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냥 넘기려는 분위기다. 벤탄크루는 손흥민에게 바로 사과했고 손흥민은 사과를 받아들였다. 벤탄크루는 이 발언으로 인해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토트넘에서 가장 민감한 사건이며 그 골은 팀 동료가 세웠다. 이제 벤탄크루는 팀 주장에게 이런 발언을 한 토트넘 선수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토트넘이 7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여름 프리시즌 투어 경기를 치른 뒤 한국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벤탄크루 역시 이번 프리시즌 투어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한국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8월 2일 서울에서 미넨과의 친선 경기도 앞두고 있는데 김민재와 이니 출연해 한국 팬들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번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벤탄크루를 강하게 비난하고 항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과 벤탄크루가 이 사건을 축소, 무시하고 있는 사이 며칠 전 유럽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소한 인종차별 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진범죄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레알 마드리드 스트라이커 비니시우스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를 저지른 발렌시아 팬 3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년간 축구 경기장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축구 경기장에서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3명의 피고인이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그의 피부색을 언급한 구호, 몸짓, 노래로 모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의 소리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행위는 선수에게 좌절, 부끄러움, 굴욕을 초래했으며 궁극적으로 그의 본질적인 인간 존엄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3사람은 2023년 5월 발렌시아의 메스티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리가 경기 도중 원숭이 소리를 내며 비니시우스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비니시우스는 자신이 인종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면 인종차별주의자를 괴롭힌 사람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대담하게 인종차별주의자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흑인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는 3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브라질과 스페인의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비니시우스는 부상으로 비니시우스 네이마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떠올랐다.
비니시우스는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저는 그저 축구를 하고 싶을 뿐인데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축구를 하는 게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무대를 떠난다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계속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저는 용감한 선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설 것입니다. 작년 1월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 델 레이 8강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붙었는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유니폼을 입은 인형이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 근처 다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는 레알을 싫어한다 라고 쓰인 현수막도 다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범죄를 저지른 4명은 살인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페인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19세, 21세, 23세, 24세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중 3명은 울트라스 프렌테 아틀레티코의 일원이었고 이전에 경기 중에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다음 경기에서 비니시우스의 이름과 등번호 20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팬들은 또한 우리는 모두 비니시우스입니다. 와, 더 이상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라고 쓰인 비니시우스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발레 공연을 보던 ES 비디오 검토실의 심판 6명 전원이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발렌시아 선수들이 비니시우스를 목졸라 죽이는 장면을 생략하고 비니시우스가 우고 1-2로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장면만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 축구협회는 심각한 인종차별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상황은 심각해졌고 브라질 정부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 이벤트를 즉시 중단시키는 비니시우스 주니어 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감정과 반응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2019년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당시 그는 저는 영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포츠를 합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라커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손흥민은 지금 매우 마음이 아플 것이다. 특히 손흥민이 소중히 여겼던 절친 벤탄쿠르이기 때문이다. 벤탄쿠르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